요즘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다 보니 차익의 일부를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매도 후 남은 달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원화로 환전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환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리 인하가 늦춰지다 보니 강달러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다시 미국 주식을 매수할 테니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놀고 있는 건 볼 수가 없는 우리잖아요. 함께 노는 달러를 활용해 보자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언제든 빼야 하는 돈이라면 달러 RP를 추천드리고요. 3개월 이상 거치할 돈이다 라고 하시면 발행어음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달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외화예금, 외화 RP, 발행어음, 그리고 미국 단기채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상품은 달러 예금을 하는 방법인데요. 달러 예금은 국내 은행의 외화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기 예금의 달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금이라는 상품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하면 약정된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외화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해보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3.7%에서 4.0% 확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은행에서 5% 수준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미국이 1%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조금 더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 은행에서 6개월 금리가 가장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금 이율이 낮아지는데요. 아마도 내년 연준이 소폭이나마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외화 정기예금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비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거주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 예금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추천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 정기 예금만 봐도 우리은행 3.5%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킹달러 시대의 정기 예금 금리가 아쉽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인데요.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을 보면 전반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굴곡이 있잖아요. 이때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도 해지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이율에서 큰 페널티가 작용하다 보니 중도 해지 계획이 있다면 더욱더 정기 예금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달러 RP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증권사에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달러를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담보로 하는 채권이 국채나 국공채와 같은 초우량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만큼 안전하다 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화 RP는 증권사마다 들어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보면 금융상품의 RP 코너에 들어가면 외화 RP라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도 동일하다 보니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P는 정기예금과 달리 수시형과 약정형이 있는데 수시형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고 기간형은 기간을 정하는 상품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간 상관없이 매수 매도해도 되기 때문에 증권사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놀고 있는 달러가 계속 또 다른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 주식이 폭락할 때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달러를 넣기 최적의 상품입니다.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비교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이율을 주고 있는데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형이 3.9%나 되고 7일만 넣어둬도 4%나 주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이미 있다면 굳이 다른 증권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투자증권을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새로 개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라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가 KB증권이 아니라면 굳이 새로 개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이 아니라면 0.25%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거래 수수료, 환전 우대율까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KB증권을 쓰고 있다면 KB증권의 환전 우대율과 거래 수수료도 딱히 좋진 않기 때문에 새로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증권사 여기 쓰고 있다면 호갱입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시형을 해야 할지 기간형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기간형을 할 예정이라면 개인적으로 7일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이라면 돈을 묶어두는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해야 하는데 7일 4% 이자 이후로 딱히 메리트가 없고요. 기간형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외화 RP보다 다음 소개드릴 상품인 발행어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화 RP만 보면 기간형과 수시형은 0.1%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매번 다시 매수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저는 그냥 수시형을 쓰고 있습니다. RP의 주의점은 거래 시간인데요. RP 거래 시간은 영업일 9시부터 15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입출금 및 매매가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미국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RP를 매도해야 하는 거죠. 다음 소개드릴 상품은 발행어음인데요. 발행어음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 똑같은데요. 외화 RP는 채권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런데 발행어음은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 없이 증권사의 신용만 믿고 돈을 맡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외화 RP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반면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IB에서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이 네 군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 이율을 보면 대부분 4%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율만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이 최소 4.3%, 1년 거치 시 4.8% 이율을 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없다면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KB증권이 장기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 우대율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중에서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P와 비교해보면 발행어음이 모든 증권사에서 이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소 0.1%에서 많게는 0.8%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복잡한 것은 다 모르겠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 생각을 딱 말씀드리면 언제든 빼야 하는 돈이라면 달러 RP를 추천드리고요. 3개월 이상 거치할 돈이다 라고 하신다면 발행어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RP는 외화 자동 매수형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를 주다 보니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딱히 이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시형 RP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3개월 이상 거치할 돈이고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율 차이가 꽤 크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발행어음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담보로 하는 채권은 없지만 자기 자본이 높고 가장 신뢰하는 증권사다 보니 이럴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언급한 상품들보다 더 좋고 버핏 형님도 하고 있는 미국 단기채 ETF가 있긴 한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